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있는데요. 이 사연을 듣는 순간 저는 반드시 여러분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에 사시는 김영숙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올해 96살이신 할머니는 지금도 혼자서 텃밭을 가꾸시고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신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할머니께서 55살까지만 해도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평생 드셔야 한다고 했고, 가족들은 할머니가 70까지 사실 수 있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할머니는 어떤 약도 드시지 않습니다. 혈압은 정상이고 혈당 수치도 건강한 젊은이 수준입니다. 관절도 아프지 않아서 매일 산을 오르고 텃밭 일을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시며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40년 전 마을의 한 한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5가지 음식을 매일 빠짐없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이었습니다. 바로 들깨가루, 청국장, 홍삼, 표고버섯, 그리고 미역입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듣고 깊이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5가지 음식에는 우리 몸을 젊게 만들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놀라운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5가지 음식이 어떻게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는 우리 선조들이 예로부터 즐겨 먹던 식재료인데요. 최근 연구에서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들깨에는 리그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 노화를 막아줍니다. 들깨가루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거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볶지 않은 생들깨를 직접 갈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볶은 들깨가루는 고온에서 볶는 과정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종호 씨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박 씨는 50대 초반에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지만 박 씨는 약의 부작용이 걱정되어 식이요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생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우유에 타서 마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6개월 후에는 혈관 나이가 10년이나 젊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특유의 냄새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청국장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발효식품입니다. 청국장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혈전용의 효과입니다. 청국장에 들어있는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가 혈관 속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전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입니다.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 덩어리가 생기면 혈액순환을 막고 심하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청국장을 꾸준히 먹으면 이런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이미 생긴 혈전도 녹여줍니다. 또한 청국장에는 유익한 유산균이 가득 들어 있어서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청국장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청국장의 나토키나아제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청국장 찌개처럼 오래 끓이면 효소가 파괴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청국장을 살짝 데워서 밥에 비벼 먹거나 쌈장처럼 야채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하루 한 공기 약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순자 할머니는 70대의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치료를 받아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의사는 재발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매일 저녁 청국장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정기 검진에서 혈관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홍삼입니다. 홍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죠. 홍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강력한 물질입니다. 면역력이 높아지면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고 암세포가 자라는 것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홍삼은 특히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홍삼을 꾸준히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고 피로가 빨리 회복됩니다. 또한 홍삼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켜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홍삼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흔한 방법은 홍삼 농축액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 아침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홍삼차를 끓여 마시거나 홍삼 슬라이스를 그냥 씹어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홍삼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명수 씨는 50대 중반부터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홍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고 석 달 후에는 만성 피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매일 홍삼을 챙겨 먹고 있으며 60이 넘은 지금도 30대처럼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맛도 좋지만 약효도 뛰어난 식재료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물질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렌티난을 항암치료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또한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표고버섯을 먹으면 이런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말린 표고버섯이 생표고버섯보다 영양가가 높습니다.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불려서 국이나 찌개에 넣어 먹거나 볶음 요리로 먹으면 좋습니다. 표고버섯 우린 물도 버리지 마세요. 그 물에도 영양 성분이 가득 들어 있으니 국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미정 씨는 40대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재발을 막기 위해 식단 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을 매일 먹었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불려서 국을 끓여 먹거나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어 먹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며 정기 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일날 꼭 먹는 음식이죠. 산모가 출산 후 미역국을 먹는 것도 미역의 영양가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데 미역을 꾸준히 먹으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역의 또 다른 장점은 요오드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피로감을 느끼며 체중이 증가합니다. 미역을 먹으면 갑상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흔한 방법은 미역국을 끓여 먹는 것입니다.
참기름에 미역을 볶다가 물을 붓고 끓이면 고소하고 맛있는 미역국이 완성됩니다. 미역 무침도 좋습니다. 불린 미역에 참기름, 간장, 식초를 넣고 무치면 간단하고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다만 미역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요오드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으니 하루 한 그릇 정도가 적당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현숙 씨는 60대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칼슘제를 처방했지만 정 씨는 자연식품으로 뼈 건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검사에서 골밀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2년 후에는 골다공증이 완화되어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5가지 음식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들깨 가루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청국장은 혈전을 예방하며 홍삼은 면역력을 높입니다. 표고버섯은 암을 예방하고 미역은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 5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하루 식단에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고 미역국 한 그릇을 드세요. 점심에는 표고버섯을 넣은 반찬이나 국을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청국장을 밥에 비벼 먹고 홍삼은 식후에 차로 마시거나 농축액을 드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5가지를 모두 챙겨 먹기 어렵다면 하나씩 시작하세요. 먼저 들깨가루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습관이 되면 청국장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홍삼을 추가하는 식으로 차근차근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음식들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연을 소개해드렸던 김영숙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할머니는 55살에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셨지만 이 5가지 음식을 40년간 꾸준히 드신 덕분에 96살인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보다 우리 조상들이 먹던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 비결이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들깨가루, 청국장, 홍삼, 표고버섯, 미역. 이 5가지 음식을 여러분의 일상에 들여 놓으세요. 당장 내일부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후, 10년 후, 40년 후에 여러분을 위해 오늘부터 투자하세요. 그 투자는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